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AI 산업은 정말 절망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차세대 AI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바로 최근까지도 한국 AI 분야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암울했습니다. 그때 한국 AI 연구자들 커뮤니티 전체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망했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끝났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제 과학기술계에 이른바 카르텔이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이 정말 엄청나게 깎였는데 양자 컴퓨팅 지원이 80%가 날아갔고요. AI 반도체 지원은 무려 90%가 삭감됐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건 과학 정책이 32년 전으로 후퇴한 거다. 이런 충격적인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즉각적이고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관련 기업들 주가는 그냥 뚝뚝 떨어졌고요. 희망을 잃은 똑똑한 AI 연구자들은 하나둘씩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산업 전체에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는 깊은 패배감이 깔렸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최악의 위기 속에서 정말 드라마 같은 전환이 시작됩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딱 인식하고는 180도 다른 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딥시크 모멘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어떤 중국 회사가 글쎄 GPU를 5만 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뒤처졌구나. 더 이상 이 GPU 격차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든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엔 예산 삭감으로 다들 절망에 빠졌었죠. 그러다 딥시크 모멘트를 딱 겪으면서 이게 위기감으로 바뀌었고 그러자마자 곧바로 우리도 GPU 3만 개 확보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약속이 나오고 바로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5만 개 이상. 정부가 그것도 직접 최첨단 GPU를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한 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AI 산업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정말 결정적인 한 수였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확보한 GPU로 한국은 뭘 하려는 걸까요? 어떻게 이 새로운 AI 분야의 리더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핵심 전략인 피지컬 AI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지컬 AI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AI한테 물리적인 몸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AI는 그냥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만 분석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몸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일을 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이 셰프 비유가 정말 재밌고 이해가 쉬워요.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는 최고의 칼, 그러니까 GPU죠. 그리고 최신식 주방, 바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딱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는 뭘 하냐? 이 멋진 칼로 요리할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차가 가진 로봇 기술이랑 실제 공장 데이터인 거죠. 야, 이 조합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근데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한국에 올인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한국 정부가 우리가 이만큼 사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구매 확실성이 있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AI 칩에 꼭 필요한 HBM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삼성과의 협력이 절실했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로봇계 만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기가 현대차 거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가졌죠. 거기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까지 피지컬 AI를 실제로 만들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 두 회사의 시너지가 얼마나 엄청난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는 가상세계에서 100만 시간을 돌려봐야 할 테스트를
단 10시간 만에 끝내버려요. 엄청나죠? 그리고 현대차 공장은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결과가 과연 진짜 현실에서도 먹히는지 그걸 증명해내는 최종 시험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한국이 이런 피지컬 AI를 개발하고 또 적용해보기에 완벽한 장소, 테스트베드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문화와 사회 구조 그 자체에 답이 있어요. 우리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뭐든 새로운 거 나오면 일단 빨리 적용해 봐야지 직성에 풀리죠. 또 신기술이라면 일단 써보고 싶어하는 얼리 어답터들이 넘쳐나고요. 시장은 또 얼마나 좁고 경쟁이 치열합니까? 이 모든 게 AI 기술을 테스트하고 빠르게 발전시키기에는 정말 최고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AI가 만약 한국에서 성공 못하면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한국이 이제 AI 기술이 성공할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일종의 글로벌 표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AI 인프라를 까는 건 그냥 기술 내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수십만 개의 GPU를 돌리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그럼 그걸 짓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어나야 하고 엄청난 전기를 공급해야 하니까 전력 산업도 같이 커져야 해요. 이게 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엄청난 파급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 정말 순식간에 세계 AI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새로운 힘과 함께 따라오는 책임, 그리고 여러 윤리적인 질문들에 답해야 할 시간이 된 거죠. 현재 한국의 AI 역량 몇 위 정도로 평가받는지 아세요? 세계 3위입니다. 3위? 불과 얼마 전까지 망했다 소리 듣던 나라가 말이죠. 이건 뭐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상황 딱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었네? 하고 느꼈던 바로 그 경험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제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AI 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강대국들과 달리 제국주의 역사가 없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AI 원칙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의 위기를 정말 놀라운 기회로 바꿔낸 한국. 과연 이 드라마 같은 여정의 끝에서 다가올 AI 시대의 새로운 규칙, 그 윤리적인 나침반을 서울에서 만들어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겁니다.